운동은 우리 몸을 더 많이 산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늙어버리죠.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오늘은 면역력을 높이는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물질로 항산화 물질 또는 항산화제가 각광을 받고 있죠. 산화작용이라는 것은 산소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이 산소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도 하지만 너무 과해지면 조직의 과산화를 유발해서 조직과 세포를 파괴하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화작용을 막는 항산화제가 건강을 지키는 필수 영양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의 세포가 산화작용을 받게 되면 세포가 빨리 늙고 염증이 발생하고 DNA가 파괴되면서 암이나 치매 혹은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항산화란 말은 산화를 억제한다는 뜻인데요. 사람이 노화되면서 늙어갈 때 세포가 늙는다는 것이 곧 세포가 산화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몸속으로 산소가 들어와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이때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활성산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산화되고 노화되는 것이죠. 활성산소에 노출된 세포가 파괴되면서 동맥경화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고 암 덩어리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되면 비로소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활성산소는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뛰어난 이 산소 원자를 포함하는 분자를 말합니다. 초과산화물 라디칼, 과산화수소, 수산화 라디칼 등이 대표적인 활성산소로 알려져 있죠.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다양한 세포 내 경로와 세포 외 자극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세포호흡을 통해서,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신 산소와 물과 포도당을 합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 단위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 중에서 반복되는 산화 환원 반응의 결과로서 아주 간혹 전자가 하나만 전달되고 불완전하게 환원되면서 활성산소인 초과산화물 라디칼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형성된 초과산화물 라디칼이 다른 활성산소인 과산화수소와 수산화 라디칼을 각각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반응성이 높은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에서 독성 반응을 일으키고 질병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정상세포 내에서는 대부분 분해되어서 제거되죠. 세포 내 활성산소가 일시적 혹은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많아지는 상태를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포 내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세포 속에 있는 DNA나 지질과 반응해서 세포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외선이나 방사선도 비슷한 반응으로 세포와 DNA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특히 수산화 라디칼은 독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DNA와 반응해서 DNA 부가물을 형성하거나 지질을 산화시켜서 세포를 파괴하는 세포 괴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닌데요. 사람이 병원군에 감염되었을 때 면역세포에서 활성산소를 활성화시키고 다량 생산해가지고 세균 감염을 이겨내는 방어기전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또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서 면역세포가 작용할 때도 활성산소가 이용됩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주요 물질로는 카로티노이드류의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루테인 등이 있고요. 또 플라보노이드에 속하는 안토시아닌, 카테킨, 레스베라토롤, 프로안토시아니딘 등이 있습니다. 또 이소플라빈류에 속하는 제니스테인이나 다이드세인이 있고요. 비타민도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죠.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은 A, C, E가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죠. 그래서 지방이나 기름과 함께 복용하거나 결합했을 때에만 체내로 흡수가 잘 됩니다.
비타민 A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데요. 녹황색 야채에도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A의 전구체를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데요. 베타카로틴에 속하죠.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는 과일과 채소의 붉은색, 녹황색, 노란색, 오렌지색 등의 형형색색의 색소를 말합니다. 이들 성분이 체내에서 흡수될 때 장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것이죠. 비타민 A는 신체의 저항력을 강화시킵니다. 생체 막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상피세포 성장인자로서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서 구강이나 기도, 위, 장의 점막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결핍되게 되면 상피세포들이 단단하게 굳어지고 건조해지고 각질을 형성하고 점액 분비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점막으로 구성된 곳들에 이제 질병이 생기게 되는데요. 안구건조증, 질건조증, 피부건조증 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 눈의 망막에는 간상세포가 있는데요. 로놉신 생산이 약해지면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타민 A가 결핍되면 성기능도 약해지게 되고요. 또 그래서 비타민 A는 주로 세포의 변성이 일어나는 이형성증을 치료하는 영양소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위축성 위염이나 자궁경부 이형성증 혹은 눈의 점막 이상, 피부의 변성, 방광염 등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베타카로틴이 체내로 들어오면 활성화되면서 노화를 지연시키고 암을 예방하고 당뇨병의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연 상태의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이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추출물보다는 자연 상태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녹황색 채소와 과일 그리고 해조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죠. 특히 당근, 클로렐라, 스피룰리나, 고추, 시금치, 쑥, 쑥갓, 질경이, 케일, 꽃감, 살구, 황도, 망고, 바나나, 김, 미역, 파래, 다시마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해지면 야맹증과 안구건조증, 각막 연화증이 발생합니다. 주로 눈에 이상이 생기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쉽게 사물을 식별하기 힘들게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과다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피부 건조증, 가려움, 간 비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임산부가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사산이나 기형아, 출산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처럼 붉은색 색소를 가진 과일, 토마토, 수박, 감, 붉은 포도, 석류, 자몽, 구아바에 풍부하게 들어있죠. 이 라이코펜은 베타카로틴처럼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지는 않지만 베타카로틴 이상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노화 방지, 전립선 암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과 혈당 저하 효과가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폴리페놀의 일종인데요. 오디, 땅콩, 포도, 라즈베리, 크랜베리 등의 베리류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죠. 항암 작용도 있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성분인 제니스테인은 췌장암세포 사멸 효과로 유명하죠. 췌장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을 복용할 때는 한 가지 물질만 추출한 단일 물질을 섭취하기보다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온전한 식품 전체를 섭취할 때 더 큰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그리고 약초류를 골고루 먹는 것이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죠.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사고로 느긋한 생활 리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는 노력보다는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풀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운동이죠. 운동은 우리 몸을 더 많이 산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하면 더 빨리 늙어버리죠. 하지만 적당한 운동은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태워 없애는 산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정화하고 새롭고 건강한 세포가 더 잘 자라게 해줍니다. 그래서 꾸준하고 적당한 운동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스트레스 잘 풀고 운동 꾸준히 하면서 항산화제 골고루 복용하셔서 면역력 높이시고 더 건강한 삶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